옥내 소화전 소화 설비를 처음부터 다시 공부하면서 이 옥내 소화전 소화 설비 개통도를 직접 한번 그려봤습니다. 옥상 위에 이런 옥상 수조도 그려봤고요. 7층짜리 건물을 약식으로 그려봤는데 소방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미 다들 익히 알고 계실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소방 공부를 처음 입문하시거나 이제 저처럼 독학을 하셔서 모르는 부분이 있어도 이제 그냥 넘어가셨던 분들, 그런 분들께서 이제 입체적인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만한 자료인데, 전문가 분이시거나 이제 고수 형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좀 많이 미흡한 그런 자료입니다. 좀 귀엽게 봐주셨으면 하고요. 우선 그 펌프실이 있는 지하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좀 그럴싸하게 그렸나 모르겠네요. 예. 화재가 나면 이제 펌프를 가동해서 낮은 곳에 있는 물을 끌어서 높은 곳에 있는 각 층에 있는 옥내 소화전으로 공급하는 개통도입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도 있고요. 동력 제어반, 그리고 물올림 장치 또 구성품을 그려봤습니다. 각 구성품과 기능에 대해서만 한번 이번 시간에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지하 수조가 있는데 이 지하 수조 안으로 한번 이렇게 들어가 볼게요. 지하 수조 맨 하단에는 이런 후드 밸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펌프가 가동되면 이제 물을 끌어당기게 되고, 이 홈을 통해서 물은 들어가는데 이제 큰 이물질들은 들어가지 못해서 걸러지는 여가 기능을 하게 됩니다. 덮개를 옆으로 살짝 치워 볼게요. 후드 밸브 속에는 이런 클래퍼처럼 생긴 덮개가 있어서 제가 이거 축을 중심을 제대로 좀 못 그렸는데 이 부분이 이제 고정되어 있죠. 물을 이렇게 빨아들일 때는 이 덮개가 열렸다가, 그리고 펌프 가동을 중지하게 되면 그 수압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눌러줌으로 해서 이렇게 자동으로 덮이는, 그래서 이 속의 물이 다시 역류하지 못하게끔 하는 그런 체크 밸브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배관 속에 진공이 형성되지 않게끔 하는 그런 기능을 하겠죠. 이 그 후드 밸브는 기술사 시험을 비롯해서 몇몇 시험에서는 한글로 후드 밸브 이렇게 출제가 안 되고 영문 풋 밸브라고 해서 종종 출제가 되더라고요. 이 후드 밸브 맨 아랫부분에서부터 바닥까지 이 높이는 50mm 이상을 이제 띄워주게 되어 있습니다. 끌어올려진 이 물은 개폐 밸브를 통과하게 되고요. 다음으로 스트레이너, 그리고 편심 레듀셔를 통과해서 이제 뭐 진동을 잡아주는 이 플렉시블 조인트를 통과해서 이제 펌프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흡입 측에는 이런 진공계 또는 연선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지하 수조를 그렸는데요. 지하 수조에서 물을 끌어올리는, 그래서 이 펌프보다 수위가 낮은 지하 수조로부터 물을 끌어올리는 방식을 부압 수조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 흡입측 라인에 이제 진공이 형성될 수 있는 건데, 이런 지하 수조 구조 방식이 아니라 옆에 만약 큰 물탱크가 있어서 이 물탱크로부터 물을 끌어당기는, 이 펌프보다 수위가 높은 곳으로부터 물이 이렇게 펌프가 끌어당기게 되면 정압 수조 방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하 수조로부터 물을 끌어올리는 부압 수조 방식에는 이제 진공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진공계 또는 정압과 부압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연선계를 설치한다고 합니다.
흡입측 라인에는 구성품이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금 중요하게 짚고 넘어갈 부분은 이 개폐 밸브입니다. 개폐 밸브는 그 정확한 명칭은 바깥 나사 게이트 밸브이고 시험에서 종종 이제 OSNY 밸브라고 언급되는 그 밸브가 요 녀석입니다. 이 개폐 표시형 밸브에는 이 바깥 나사 게이트 밸브 말고도 하나가 이제 더 있죠. 버터플라이 밸브라고 해서 이제 손잡이를 잡아서 돌리는 형식인데, 그 버터플라이 밸브 손잡이가 배관과 이 평행하면 이제 밸브가 열려 있고 손잡이가 이제 90도로 꺾여 있으면 아, 그 버터플라이 밸브는 잠겨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식별할 수 있듯이 이 바깥 나사 게이트 밸브도 이 손잡이를 이렇게 돌리면서 잠글 때 이제 조금씩 내려가겠죠. 그때 이 튀어나와 있는 스크류, 제가 여기서는 조금 짧게 그렸는데 이 스크류가 상당히 좀 길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겨서 작업자가 이제 멀리서 봐도 아, 이 밸브는 잠겨 있구나라는 것을 식별할 수 있는 말 그대로 개폐 표시형 밸브입니다. 펌프 흡입 측에는 그 버터플라이 밸브는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화재 안전 기준에서도 펌프 흡입 측에는 버터플라이 밸브 외의 밸브를 설치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결국 이 흡입 측에는 그 개폐 표시형 밸브 중에서도 이 바깥 나사 게이트 밸브 즉 OSNY 밸브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스트레이너를 통과하면서 조금 전에 봤던 이 후드 밸브에서 걸러지지 못한 작은 모래 같은 이물질들은 이제 여기서 걸러지게 되고요. 물만 흘러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스트레이너 속에는 여과망이 들어 있어서 주기적으로 한 번씩 이 볼트를 풀고 이 속에 여과망을 꺼내서 청소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다음으로 이제 편심 내주셔를 지나면서 필요 양정보다 이제 유효 양정이 적절하게 공급돼서 펌프에 공동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편심 내주서를 저는 지금 위가 평평하고 아래가 편심이 진 형태로 그렸는데 일부 의견을 이렇게 제가 살펴봤는데 위가 편심이 지고 아래가 평평한 그런 편심 내주서를 쓴다는 얘기가 있던데 제가 찾아본 자료로는 지금처럼 위가 평평하고 아래가 편심이 진 형태의 편심 내주사가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험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중요한 사항은 아니니까 우선 참고적으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으로 펌프 토출 측인데 이제 토출 측에는 압력계가 이렇게 달려 있고요. 다음으로 요 파랗게 그린 요 밸브가 체크 밸브인데 체크 밸브 중에서도 스몰 앤 스키 체크 밸브입니다. 그리고 요 뒤에 보이는 요 녀석도 이제 체크 밸브인데 얘는 지금 물올림 장치로부터 해서 요렇게 이제 펌프 토출 축으로 물이 공급되는 라인에 설치된 밸브인데 얘는 스윙 체크 밸브입니다. 토출 측에서 이제 눈여겨볼 거는 이 순환 배관이죠. 여기 분기된 요렇게 옆으로 분기된 순환 배관과 요렇게 분기된 성능 시험 배관입니다. 여기서 참고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이제 순환 배관에 설치된 이 릴리프 밸브가 저는 이 수평 방향으로 그렸는데 이론적인 그 교재나 수험서를 보면 이 배관이 디귿자 형태로 한번 더 꺾여서 이렇게 내려가고 릴리프 밸브 역시 수직으로 이렇게 서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현직자분들 의견과 그
실제 펌프실에 어떻게 설치되어 있나 그 자료들을 살펴본 결과로 이렇게 바로 뭐 여러 몇 번 더 앵글 엘보우 같은 것을 설치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간단하게 설치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본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순환 배관을 통해서 이제 방출되는 물은 요 트렌치라고 하죠. 바닥에 파여진 이 부분에서 자연스럽게 흘러가서 지하 수조로 내려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순환 배관의 직경은 20mm이고요. 이 기능은 수온 방지를 위해서 순환 배관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처음에 제가 이 의미를 잘 이해를 못했었습니다. 소방 공부를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께서도 이게 혹시라도 잘 이해가 안 되시면 가정에서 쓰시는 이제 믹서기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믹서기 속에 이제 물을 한 절반, 3분의 2 정도를 채우고 그 믹서기를 3분 정도 가동을 시키게 되면 그 믹서기 속에 있는 물이 처음에 20도씨 정도였던 물이 40도 정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5분에서 10분 정도 사이를 계속해서 그 믹서기를 가동을 하게 되면 그 믹서기 속에 물은 김이 모락모락 날 정도로 이제 온도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 유체역학에서 배웠던 일의 열당량이라고 하죠. 그 줄이 칼로리로 변환하는 일이 그 믹서기가 한 그 날이 한 그 일의 양이 열량으로 변환돼서 그 물의 온도가 올라가는 그런 원리를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 평소에는 이 개폐 밸브와 이 토출 쪽에 올라가는 이 개폐 밸브는 항상 개방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체절 운전이라고 해서 평소에 물이 이렇게 화재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 자동으로 쭉 올라갈 수 있게끔 되어 있다가 이 토출 쪽에 이 개폐 밸브를 잠그고 그리고 펌프를 가동하게 되면 물이 이렇게 흘러가겠죠. 이때 이걸 이제 체절 운전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체절 운전과 전격 운전 뭐 그런 개념에 대해서는 이번 시간에는 다루지 않고요. 왜냐하면 그것은 좀 중요하게 다뤄야 되고 중요하게 아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의 자료를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선 각 구성품의 그 기능 정도만 간략하게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일단 분기되는 배관이 성능 시험 배관, 그리고 성능 시험 배관에서 이 녀석이 이제 1차 개폐 밸브, 여기가 2차 측에 있는 그 유량 조절 밸브입니다. 그 가운데 있는 요 하얗게 그린 부분이 유량 측정 장치입니다. 1차 개폐 밸브 여기부터 유량 측정 장치 사이의 이 거리는 이 배관 직경의 8배죠. 그리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이 배관 직경의 5배입니다. 그래서 이 거리 L은 8D, 여기서 이 거리 L은 5D라고 표기합니다. 이 이유는 이 체절 운전을 할 때 이 펌프가 순간적으로 물이 들어가면 이제 난류가 형성되니까 이 길이를 길게 함으로 해서 이제 측류로 좀 변환시키는, 그래서 길이를 좀 길게 둔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기 물올림 장치를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물올림 장치는 뭐 물올림 탱크라고도 하죠. 예, 마중물 장치라고도 하고, 여기 그린 이 배관이 급수 배관 15mm 직경의 급수 배관이고요. 아래에 그린 이 배관이 물올림 배관입니다.
저는 처음 이제 소방 공부를 할 때 물올림 배관이라고 해서 이쪽으로 물이 올라가는 그런 배관이라고 이해를 했는데, 여기가 급수, 여기가 물올림 배관이라고 해서 물이 이렇게 내려감으로 해서 펌프 토출 쪽으로 이제 공급이 되는 그런 라인입니다. 직경은 25mm이고요. 펌프 토출 측에 여기 진공이 걸리지 않게끔 물을 채워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물을 급수관을 통해서 받아두었다가 이제 물올림 배관을 통해서 내려보내고, 물을 받다가 이제 넘치게 되면 이쪽으로 오버플로우 관이 있어서 이쪽으로 이제 빠지게 되고요. 아래쪽으로 배수관, 별도의 이런 드레인관이 있습니다. 이 박스를 옆으로 조금 치워 볼게요. 지금은 물을 절반 정도 채운 것으로 이제 좀 표현을 해봤는데요. 이 장치 이름을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이 공 모양의 어떤 부력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우리 변기 속에도 아마 이런 장치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물이 여기까지 차 있을 때는 이 공 모양으로 된 녀석이 이렇게 누워 있다가, 물이 빠지면, 물이 2분의 1 이상이 이제 빠지면 그만큼 공이 이렇게 섰을 때, 여기 접점을 딱 건드리게 되면 이 물올림 장치 위에 있는 이 어, 경보 장치 요 스위치를 딱 건드리게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또 다시 이제 물을 급수하는, 물을 받아두게 되는 그런 형태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급수관은 15mm, 물올림 배관은 25mm, 오버플러하는 이 관은 50mm 이상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펌프 토출 측에는 여기 수격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수격 방지기도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다음으로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입니다. 그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는 압력 챔버라고도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 원통의 요 용적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 보통 챔버라고 하고, 압력을 담고 있으니 이제 압력 챔버, 그리고 전체적인 이 장치를 통틀어서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제 계십니다. 그 화재 안전 기준에서는 정확히 언급하기로는 압력 챔버 또는 그 압력 스위치를 이제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그 의견들이 모두 다 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음, 이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를 이제 그 시험할 때는 요 밸브를 잠그고 아래쪽에 있는 이 배수 밸브를 열게 됩니다. 그때 이제 가장 먼저 보조 펌프라고 하는 충압 펌프가 돌아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저는 이제 보조 펌프에 해당하는 충압 펌프를 그리지는 않았는데, 가장 먼저 이제 펌프가 돌고 다시 잠궜다가 다시 열었을 때는 이제 주 펌프가 돌아야 되고요. 다시 이 배수 밸브를 열었을 때는 마지막으로 이제 예비 펌프가 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압력 스위치에는 릴리프 죄송합니다. 이 압력 스위치에는 레인지 값과 디프 값이 있죠. 예를 들어서 레인지 값을 0.8이라고 할까요? 0.8에 세팅을 해 두었는데, 디프 값은 0.2로 세팅을 해 두었다. 그러면 이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는 0.8에서 작동을 멈추게 되고, 디프 값인 0.2만큼 압력이 떨어졌을 때 다시 가동을 하게 됩니다. 이 압력 스위치가 저는 지금 현재 이 펌프가 두 개이기 때문에
요 압력 스위치 역시도 두 개만 그려봤습니다. 그 앞에 있는 이 압력 스위치가 보조 펌프인 충압 펌프를 그 가동을 시키는 그 압력 스위치, 두 번째 있는 스위치가 주 펌프를 가동시키는 압력 스위치, 그리고 여기 보통 하나 더 그려서 세 개의 그 압력 스위치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세 번째 압력 스위치가 마지막으로 예비 펌프를 가동시키는 압력 스위치라고 합니다.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 위에는 안전 밸브 또는 리브 밸브를 설치를 한다고 합니다. 안전 밸브를 설치할 경우에는 1메가파스칼, 그리고 릴리프 밸브가 설치된 경우에는 2메가파스칼 그 규격의 그 밸브를 설치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 펌프 토출축으로부터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 배관, 그리고 옆으로 이렇게 가는 배관, 그리고 수직으로 올라가는 배관이 보이죠. 이 수직 배관은 말 그대로 수직 배관이라고 언급이 되는데, 주 배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수직 배관을 포함해서 이 옆으로, 그리고 펌프의 토출축으로부터 나오는 이 배관까지를 모두 주 배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각 층으로 이제 공급되는 이 배관이 가지 배관입니다. 그리고 옥내 소화전함으로 들어가는 이 배관까지 가지 배관이고요. 가지 배관은 40mm, 그리고 주 배관에 해당하는 이 수직 배관은 50mm입니다. 소화전 덮개를 살짝 열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그 옥내 소화전 방수구죠. 예, 방수구까지 여기 들어가는 배관이 40mm, 그리고 이 옥내 소화전 그 노즐 끝에 있는 이 관창으로부터 이제 이제 화재가 나면 이걸 한 사람이 끌고 쭉 가겠죠. 그때 여기서 방사되는 압이 0.17에서 0.7 메가파스칼입니다. 0.7 메가파스칼 이상으로 물을 뿌리게 되면 혹시라도 이 노즐을 잡고 있는 사람이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압을 조절할 수 있는 감압 장치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 교재에 나오는 인입측 감압 장치가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노즐 총 길이는 25m가 되겠죠. 다음으로 제가 하나 말씀을 못 드린 게 있네요. 이 옥내 소화전 아랫부분에 이 방수구와 똑같이 생긴 방수구가 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 연결 송수관과 겸용해서 쓰는 그 옥내 소화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주 배관이 요 배관이 100mm, 그리고 요 배관이 65mm라고 합니다. 요렇게 들어가겠죠.